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마이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그것도 퍼포먼스 모델을 출고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와서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독자분께서는 2차, 이전에 또 좋은 차를 또 타셨기 때문에 그 차 대비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출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일상적이고 또 실제적인 얘기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 모셔서 같이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아시스 마이카 구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출고를 하셨는데, 네. 기존에 타시던 차량이 어떤 차량이셨는지 잠깐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 제가 기존의 차량을 이거 전에 이제 두 대를 운용을 했는데요. 이제 718 박스터 모델 중에 이제 4.0 GTS 모델을 운용했고, 그다음에 EV6 GT 라인 모델을 같이 이제 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박스터 모델과 이제 요 차량 이제 두 대를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EV6는 처분하시고 네. 테슬라로 넘어오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차를 타셨고, 그런 차들 대비 오늘 요 테슬라가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지는 주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네. 가시죠. 전에 EV6를, 그것도 이제 GT 모델이었는데, 예. 그 모델과 이 모델 3 퍼포먼스와의 어떤 넘어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셨어요? 사실 EV6 GT 라인 모델은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현재 이제 리스로 탔는데 10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드리고, 아버지를 이제 10월까지 타시라고 드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차를 고르다가 이제 모델 3 퍼포먼스를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차를 바꿀 타이밍이셨는데, 네. 내연기관으로 안 가시고 전기차를 탔던 그 만족도 때문에 예. 다시 또 전기차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네요.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전기차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또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주행할 때 이제 엔진에 개입이 없으니까 이제 훨씬 더 부드럽고, 이제 부드러운 출발과 부드러운 감속도 되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료비죠. 연료비요? 예, 전비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비가 되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차가 이제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비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별로 안 나가고, 유지비 면에서는 이제 요구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 느낌, 자꾸 EV6랑 비교를 하면 좀 그러니까 박스터랑 좀 비교를 다시 해보면, 내연기관과 네. 전기차 퍼포먼스, 주행 느낌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량도 모델 3 퍼포먼스 차량도 고성능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도 이제 박스터랑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가요. 네, 피렐리 피제로라는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승차감 전용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량은 현재 승차감까지 정말 좋은 차량이고, 박스터 같은 경우는 승차감은 안 좋지만 이제 좀 아무래도 바닥에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쫀쫀하고 재미있는 차량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계속 들다 보니까 이제 파워도 줘야 되고, 이제 힘도 줘야 되고, 이제 승차감까지 잡은 그런 모델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차량이 두 가지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시승기도 제가 참고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퍼포먼스, 주행 능력, 승차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저도 이렇게 가면서 불편한 느낌 전혀 안 들어요. 네, 오히려 정말 이제 저도 옆에를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네, 많이 편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전 퍼포먼스 모델이 이제 구형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승차감이 되게 하드하고 그래가지고 불편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이제 요 차량에 대한 이제 승차감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요.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구동에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덜 나오고, 근데 뭐 겨울에 뭐 이제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모델은 이거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롱레인지랑 RWD랑 퍼포먼스 모델을 합치고 보면은 이제 RWD 모델이 승차감이 제일 좋고요. 휠도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휠 인치도 적고 이제 타이어가 이제 좀 두껍다 보니까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도 승차감 저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데 예. 이거보다 더 좋다는 거네요.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네. RWD 모델이 뭐 키로수는 적게 나오고 차도 느리고도 하지만은 승차감은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옵션을 내가 좀 추가하고 조금 더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겠다면 롱레인지 모델로 가는데, 제가 롱레인지 모델 탔을 때도 상당히 이제 만족을 했거든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 거의 뭐 5 시리즈보다만큼도 좀 좋은 승차감이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5 시리즈도 탔었거든요. 네. 520i 이제 M 스포츠 모델 탔었는데 그 모델보다도 승차감이 훨씬 좋았어요. 와. 네. 현재 이 퍼포먼스 모델도 520i M 스포츠 모델보다도 저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5 시리즈 뭐 타본 느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테슬라 모델 3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에 주파수 감응형 댐퍼 컨트롤 이런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이제 잔진동을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이제 주파수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주행에서는 잔진동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걸러져서 이제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승차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5 시리즈에는 그런 게 없고요. 네, 그냥 하도 테슬라 뭐 네. 승차감이 조금 허술하다, 뭐 주행 능력이 좀 아쉽다 그런 평들이 많았잖아요, 이전 모델에서는. 이전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감성으로 이제 주로 그쵸. 이제 타시는 분들이 많았고, 전기차를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사기도 했었고, 이제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그냥 주행하는 컴퓨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이 스크린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옵션들이 생겨요. 테슬라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걸어주면은 이제 뭐 옵션이 뭐 어떤 게 이제 갑자기 되고 어떤 게 갑자기 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이제 현대기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옵션으로 출고를 하면 딱 그 옵션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폰 업데이트 뭐 똑같은. 네네네 새로운 기능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매력 때문에 이제 사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전 모델에서 네네. 보조금이 뭐 제한이 있으니까 얼마 이상부터 이게 네. 금액이 달라지니까 네. 오토파일럿을 이제 안 넣고 출고하고 네. 나중에 추가로 결제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토파일럿을 넣게 되면 이제 차량가가 올라가서 이제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출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토파일럿을 넣고 이제 그렇게 넣어서 이제 좀 세금적으로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죠. 완전 내연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던 거예요. 내연기관은 출고될 때 안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얘는 출고하고 나서 타다가 필요하면 내가 결제해. 그럼 업데이트 해줄게. 이거 완전 저 너무 새로워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자 서스펜션 기능도 있어서 조금 더 하드하고 스포츠하게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나요? 일단은 서스펜션이 이제 스포츠랑 이제 컴포트, 아니, 표준과 이제 스포츠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제 표준 모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것과 같이 이제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해주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쫀쫀하게 차량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줘가지고 그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고속 주행에 적합한 그런 차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오토파일럿도 많이 사용하세요? 오토파일럿은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를, 이게 카메라거든요. 아, 이게 이제 내가 오토파일럿 중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경고를 5번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운전자 눈이랑 네. 이 행동 제스처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야, 감시하고 있네. 예,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요것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거든요. 아,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은 겁니다. 그럼 오토파일럿 할 때는 열어야겠네요? 파일럿 할 때는 이제 열어도 되고 이렇게 닫아도 되는데 닫고 있으면 파일럿 작동돼요? 다 작동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테슬라 오너분들이 요거를 닫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키세요. 아, 그러면 이거 닫고 하면은 네. 경고 안 받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좀 편하게 대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오토파일럿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너무. 경고 받고 막 아이고 내가 내 돈 주고 옵션 넣은 건데 일주일 동안 막 못 쓰게 막 제한 걸어버리고 감시하는 느낌. 요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아, 이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리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가리게 됐습니다. 또 뭐 안전을 위해서는 또 가려 있다고 해도 늘 전방 주시 잘 하시고 그렇게 운전하셔야겠지만 이거 정말 참신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오너분들이 이렇게 가려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현재 하이랜드 모델을 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려서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건 아무래도 신차기도 하면서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달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차량을 보면 원래 여기 위에가 다 네. 파노라마 루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 위를 가리셨어요. 네. 이게 안 가리면요. 이게 아무래도 루프로 돼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머리로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여름에 진짜 정말 뜨겁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나마 요거를 해줘가지고 덜 뜨거운데 그래도 너무 뜨겁습니다. 전 정말 놀란 게, 제가 일반 그 전 차량들을 탔을 때는 전혀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루프로 돼 있는 차량을 처음 타보는데 이건 정말 단점인 것 같아요. 이 테슬라 모델에. 그래요. 그냥 뭐 국내 썬루프 있는 차들처럼 이렇게 닫을 수 있으면 닫고 열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아, 그냥 이게 다 뚫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테슬라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좀 날씨가 선선할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제 벗겨지면은 예. 위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여름에는 그쵸? 위에서 땡볕 예, 쬐는 거 예, 요즘 예. 날씨 더운데. 특히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냥 그 전 차량에서는 이제 다 전동으로 이제 선쉐이드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선쉐이드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액세서리인데 살 게 많습니다. 테슬라를 사면요, 이런 파츠들을 좀 살 게 많고 좀 귀찮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고 나면은 이제 구매하고 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꾸미는 맛으로 이제 타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딱 저는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이것저것 장식들을 신차 출고하고 나면 이제 그것도 좀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요.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장착하고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맞습니다. 테슬라 인센, 표준, 컴포트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이제 표준 모드로 다니는데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하면은 차가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제 부드럽게 이제 나가고요. 이제 표준 모드로 하면은 그냥 좀 답답함은 없고 그냥 좀 내가 밟을 때 이제 좀 적당히 잘 나가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굉장히 웃긴데 이제 인세인 모드라고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미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네. 이 공식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미친이라는 단어는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넣은 것 같은데 이 모드로 하면 정말 차가 미친 듯이 이제 빠르게 튀어나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출고 받고 나서 인세인 모드를 몇 번을 썼는데 몇 번 써보니까 또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빨리 달릴 때도 없기도 하고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표준 모드 놓고 다니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네. 핸들링. 예, 그리고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스포츠와 표준이 있는데 요거를 놓게 되면은 좀 더 단단한 이제 서스펜션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좀 더
이 항속 주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표준은 그냥 이제 우리가 부드러운 승차감,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요철 같은 거 만나면은 이제 조금 부드럽게 느낌을 이제 와주게 해주는 그런 모드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조항 저항력이라고 있는데, 무거운 조항을 하게 되면은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지고요. 가벼운 조항을 했을 때는 이제 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조향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요거 무거운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중에서 정말 이제 좋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은 핸들이 가벼워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저항을 하면서 이제 고속 주행할 때는 이제 무거운 저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번 모델에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와 통풍 시트. 구존 기 오너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제 통풍 시트거든요. 아, 통풍이 없었구나. 예, 통풍 시트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색깔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내가 입맛대로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업데이트되면은 굉장히 많은 색깔로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색깔이 많아 보이는데. 네, 많아 보이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색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통풍 시트도 굉장히 시원해요. 네, 네, 이번에 모델 3 바뀐 이번 하이랜드 통풍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틀어져 있는 거죠?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방석을 깔아놔가지고 지금 조금 좀 덜 시원할 수 있는데, 아, 방석이 깔려 있어도 네, 좀 이렇게 메쉬 소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이게. 국산차보다는 시원한 것 같아요. 방석이 네네, 좀 깔려 있어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이번 모델 스피커 좋다는 평이 되게 많던데. 네, 스피커가 뭐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롱레인지 모델부터 17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EV6를 탈 때도 메리디안 사운드를 넣고 출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리디안 사운드만큼 이제 음질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 뭐 모든 차량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뭐 베이스나 뭐 하이톤 이런 소리들을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이제 조정할 할 수도 있고,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슬라 스피커에는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수납 공간은 어떤가요? 운전하실 때 부족함은 없으세요? 일단 테슬라를 타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이제 전기차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좀 많은데, 테슬라는 이제 액세서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에 대한 이제 보통 이제 수납이 이제 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같이 놓으면은 2단으로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맨 밑에다 놓고 중간에, 우리가 집을 사면은 이제 복층형 집을 보면은 높은데 이제 1층만 쓰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복층형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1, 2층을 같이 쓸 수 있듯이,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구매하면은 중간에다 놓을 수도 있고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액세서리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네. 차를 잘 꾸미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네. 거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파츠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파츠가 잘 돼 있고요. 튜닝할 수 있는 부품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참 재밌는 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네. 차 결정하실 때 처음에 롱레인지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퍼포먼스로 변경하셨는데 네. 어떤 차이 때문에 변경하셨어요? 일단은 롱레인지 모델이 제가 계약한 당시에는 5,999만 원이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6,799만 원이었는데 차량가가 8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옵션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정말 혜자거든요. 어떤 옵션? 왜냐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몇백만 원인데, 그렇죠. 시트까지 버킷 시트가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지금. 네, 이게 몸을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잡아주거든요. 제가 시트가? 키는 큰 편이 아니지만 조금 뭐 살을 못 빼서 좀 비대한 상태인데 네.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뭐 튀어나온 것도 없고 잘 네. 잡아줍니다. 아주. 예, 그래서 시트가 일단은 정말 많은 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뒤에 보시면 이제 스포일러가 달려 있어요. 맞아요. 카본. 네, 카본 스포일러 달려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범퍼와
뒤에 이제 디퓨저가 좀 달라요. 앞범퍼가 좀 더 공격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가격 차이가 거기다가 이제 이런 성능까지, 그렇죠. 네, 고성능에 대한 성능까지 이제 잡아버리니까 800만 원 차이로 이 정도면은 지금은 현재는 950만 원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차량가가 140만 원이 올랐어요. 아, 그럼 오르기 전에 저는 구매하신 오르기 거예요? 전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괜찮게 산 거고, 현재도 근데 올랐어도 이 정도 차이에 그 정도 가격대면은 저라면은 좀 남자 혼자 싱글이다 그러면은 뭐 좀 차가 이제 빠르고 이런 게 좋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한 거고요. 뭐 물론 롱레인지도 충분해요. 롱레인지도 이제 가속감이 충분한데 저는 좀 더 이제 더 빠른 게 더 좋으니까 이제 퍼포먼스 모델로 이제 출고를 한 거예요. 그 가격 차이도 많이 그 당시에는 많이 안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이 이제 718 박스터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도 그 차를 자주 운행을 하시나요? 오히려 이제 이 모델을 사고 나서부터는 잘 운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도 충분히 박스터보다 제로 100이 1초가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제가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때는 빠르게 달리고 천천히 가고 싶을 땐 천천히 갈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모델이라 박스터를 그래서 잘 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 유지비 얘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세요? 출퇴근 거리는 제가 왕복 한 3, 40km 정도, 왕복 한 3, 40km 정도 되고요. 전기료는 따지면 일주일에 제가 충전을 한 4일에 한 번 하거든요. 4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많이 나오면은 8만원?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네. 제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예. 보통 17, 18 많이 나오면 19 이상 나오는데 저도 비슷해요. 구독자님하고 출퇴근이 거리가 비슷한데 네. 저는 한 달에 한 유류비로 최소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이제 진짜 쓰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키로수가 얼마나 가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퍼포먼스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수가 풀 충전을 하면은 480 정도 나와요. 480 정도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90% 정도였을 때 437km 정도 나오고요. 풀 충전을 하면은 48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롱레인지 모델은 500이 넘어요. 와. 그리고 RWD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380에서 400km 정도 나오고요. 롱레인지는 잘만 타면은 이제 500km가 넘어요. 그래서 지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롱레인지 모델을 타시는 게 맞는데 RWD 모델로도 충분히 장거리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충전 인프라가 고속도로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장거리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 장거리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집에서 또 충전하거나 사무실 충전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밥이 있거나 또는 회사밥이 있을 때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두 개가 없으면은 매일 충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게 전기차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연료비나 유류비나 이런 게 뭐 전기료나 이런 게 별로 집밥 같은 경우, 집밥이나 회사밥은 그 전기료가 많이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제일 싼 데는 이제 공영 주차장 같은 데는 전기료가 좀 싼데 요새 집에서도 이제 충전기 설치하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 때 사셔야 맞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실구매가가 그러면 보조금금 아까 330까지 다 하면 네. 어느 정도가 됐던 거죠? 실구매가가 이제 세금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한 7천 정도. 7천 정도. 예, 왜냐면은 차량가가 6,799만 원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시트값, 그 다음에 색상비까지 해가지고 차량가가 7,03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조금을 빼고 350 정도 빼고 취등록세가 한 330, 35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세이브를 해서 실구매가는 이제 동일하게 한 7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7천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뭐 네. 5시리즈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비슷하게 뭐 E클래스라던가 네. 고성능은 뭐 근데 거의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만한 가격에 이 성능을 낼 수 있는 차는 다 1억 네, 없다고 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오닉 5N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는 옵션 넣고 한 8천이 넘어요. 근데 이 차량은 내가 완전히 기본으로만 출고하면 6천만 원대에 출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좀 더 옵션을 넣으면은 그래 봐야 7천만 원, 7천만 원 초반 이제 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N이랑 또 비교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이 싸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차는 거의 가성비로는 정말 네. 최강이다. 물론 네, 아이오닉 5N이 뭐 서킷이나 뭐 좀 더 하드한 주행에는 정말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서킷 할 것도 아니고 뭐 확 잡아 돌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직진으로 이제 좀 가속감, 속도감을 좀 즐기고 싶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대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좀 룸미러랑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요, 이 차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비상등도 여기 있다는 거. 네. 테슬라 실오너 구독자님 모시고 방금 시승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주변에 가족분이나 뭐 친구분들 중에서 테슬라 괜찮아? 나 이거 정말 사도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기존에 이제 탔었고 지금도 타고 있지만은 전기차를 무조건 한 번쯤은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국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아마도 좀 지금 타시기에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구매하는 게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특히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한테는 이게 뭐 조작이 조금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뭐 하시는 재미도 있고 일단은 상품성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사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이라는 말씀으로. 네. 저도 사실 같이 오늘 타보니까 저도 다음에 꼭 테슬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게요. 들어왔다 이거. 갑니다. 와, 앞이 안 보여. 진짜 앞이 안 보여.